나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있는 게 네네. 내가 이게 진짜 내가 약간 킹리적 가심인데 좀 뒤에 얘기를 앞으로 끌고 오는데 이제 투스타 작전대장 전선무? 네. 진선무. 계엄사령관. 마지막에 쓰는 총이 내가 봤을 때 그거 거의 100% 장난감 총인 것 같은 게 중간에 접합선이 있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방관 아빠가 들고 갔던 총이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저기 동산 모형에 있는 그 패트리어트 이사카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맞는 장난감 총이에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굉장히 잘 만들어. 그거랑 그다음 MP5 얘기하셨잖아요. 공삼 씨가. MP5도 우리나라 장난감 중에 굉장히 잘 만든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구하기 한 회사에서 쉬워서. 모두 다 협찬을 받았다. 그런 약간 느낌이 저는 들어요. 진짜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 주황색 부분만 까맣게 칠했다. 그렇지. 가만히 칠했지. 그럴 수 있지. 미술팀이 라카츠를 많이 했겠네요, 그러면. 약간 근데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난감 총을 한 군데서 좀 스폰을 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짚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오덕훈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네. 밀떡스러운. 이런 거는 그냥 뭐 약간 그냥 넘겨짚는 거지. 아까 같은 그런 돈가스 메시지 같은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답하고 싶지도 않네. 뭐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런 군사력 그런 것들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았다. 우리 K 군사력이 또 국방도 차오르고 그랬습니다. 네. 세계 6에 빛나는. 그럼요. 네네. 저는 드라마 보면서 좀 약간 의문점 드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네네. 이게 뭐 아까 봉삼 씨도 비슷하게 좀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학교에서 왜 안 벗어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 일단은 이게 학교 얘기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대부분 일들이 좀 벌어지기는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원래 학교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일단 그 공간에 비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학생들이 엄청 꽉꽉 들어차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건이 발생 딱 하고 나서 당황해서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사건 발생하고 거기 좀비들이 드글드글해졌는데 초반에 학교에서 좀 학생들이 도망가지 않을까 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학교로 도로 들어올 리가 없지. 피한다고. 그러니까 학교를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학생이 거의 없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요즘 애들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전 시절에는 쉬는 시간만 돼도 이제 매점으로 바로 뛰어가고 아니 매점 가기 싫은 애들은 담 넘어가지고 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 사 먹고. 그렇지. 뭐 그런 애들 뭐 아니면 뭐 야자찌고 넘어가가지고 뭐 오락실 가고 PC방 가고 이런 애들. 후문이 심지어 잠겨 있는데도 후문이 거의 한 높이가 한 2.5m, 3m거든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훌쩍훌쩍 뛰어넘어 애들이. 그 정도 쉽지 뭐. 2.3cm지 그 정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혈기왕성한 시기에 그냥 그 어머니 다쳤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통로를 통해서 뭐 개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 초반에 좀 도망갈 수 있는데 이거 뭐 아예 뭐 그런 생각을 못했다거나 저도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성립되기 위해서 이제 빌드업 자체는 조금 의도적이고 자기적이고 약간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도만 이제 조금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 펼쳐지는 이야기 자체는 좋았죠. 근데 이제 네네. 물론 나중에는 뭐 운동장에도 좀비들 꽉 그렇죠. 잔뜩 있고 뭐 나중에는, 학교 앞쪽에도 이제 깔려 있어서 못 갈 수도 있는데 맞아. 이 초반에 그 복도나 급식실에서 사건이 딱 발생했다. 아니면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겁 많은 애들은 무조건 도망가거든요. 집에 가야 돼 그러면서 집에. 그러니까 무조건 도망간단 말이죠. 이렇게. 뭐야 무서워 집에 가야지. 뭐야 무서워 나 집에 갈래. 약간 이래야 되는데 학교 바깥으로 도망가는 애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나중에 뭐 대피소에 갔을 때 뭐 학교 학생이 한 명도 안 보이네, 뭐 0명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까지는 살짝 좀 억지스러웠다. 그러니까 너무 아예 없다는 건 좀 말이 안 됐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네. 그리고 좀비 이야기에 좀비물에 좀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 드라마. 맞아. 나는 이거 좀 약간 그래. 이거 3D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거든. 근데 왜 굳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뭘 보여주는 걸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이 좀비물에서 흔히 네. 나오는 게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끼리의 로맨스, 뭐 약간 사랑 맞아요. 이야기 이런 건데 이 드라마에서도 이 난리난 상황에서도 뭐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맞아. 막 위험을 자처하기도 하고 아니면 맞아요. 상대방 의견을 막 감싸주기도 하고 맞아. 그런 장면들이 막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걸 보다 보면 아니 뭐 이 상황에서 저게 중요한가? 뭐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당연히 그 이해 안 가는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로맨스를 계속 넣는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나도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죽이는 그 좀비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네. 약간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좀비랜드 주인공처럼 막 그렇지. 자기만의 철칙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진짜 이성적으로 살아남으려고만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생존 확률을 높이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만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이성적으로 좀 이해 안 가는 행동이라도 누군가를 좀 약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러니까 살아갈 믿을 수가 이유가 있지. 생기고 그렇죠. 애들이 약간 나중에 약간 패닉에 빠졌던 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하나씩 죽어나갈 때. 자기가 살아있지만 살아갈 이유를 못 찾게 되잖아 애들이 보니까. 맞아. 막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 나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살면 그게 사는 거냐면서. 엄마 그러니까. 아빠 다 죽고 친구들 다 죽었는데 사는 게 과연 맞냐면서 막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준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비물에는 좀 연애물이나 이런 게 사랑 그러니까 조금 더 가면 이제 사랑까지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제 더 가면은 아슬아슬한 그 상황에서도 섹스 제가 키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6.25 때도 애는 낳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어. 6.25 때를 낳는데 너희들이 가문을 지금 킬링하고 있지. 야, 전쟁보다 무서운 가부킬러네. 봐라. 지금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이 아픈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거보다 우리가 감정이 충실해서 그죠? 더 이게 상황이 힘들수록 더 사랑을 찾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 이성적이 뭐든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문을 킬링하고 있다라는 핑계를 살짝 집어내요. 아이 그리고 그리고 이상한 데로 빠지는데. 내가 그 라오 2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극한 상황일수록 종족 보존 본능이 이제 발동해가지고 섹스를 찾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어. 이게 근데 솔직히 네, 아무럼요. 이게 사실 배경이 고등학교여서 그렇지 대학교였으면 이미 동물의 왕국입니다 여기는. 끝났어. 아 진짜 무섭네 무서워. 어쨌든 말씀하신 신 PD는 어떤 동물인가요? 저는 원숭이. 포식자 원숭이 네네. 정말 원숭이 같네. 어쨌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좀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고 맞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성을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그렇죠. 기계처럼 좀비만 맞아. 사육하면서 살아가고 뭐 이런 거는 맞아. 그걸 모두가 원하진 않잖아요. 그런 건 너무 삭막하기도 하고. 살아남는 것만 막 기계적으로 계속 계산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비물들에서도 일부러 좀 러브라인도 자꾸 만들고 자꾸 막 서로 투닥거리고 뭐 누가 누굴 좋아하니 뭐 하네 뭐. 아니 근데 그게- 너무 공중에 매달려서 씨발 그런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참 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씨발 거기서 더- 얘기하는 건 좀. 더 아슬아슬하잖아. 더 아슬아슬한. 나는 그 장면이 되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어. 아, 나는 그래요? 오히려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들이었잖아. 네네. 근데 계속 급박하게 뭔가를 막 피하고 도망가고 막 살려고 발버둥치고 하던 상황에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친한 남자친구 2명이서 네. 틈이 난 거야. 그 상황에서. 그치. 비로소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딱 됐을 때 네. 오히려 거기에서 막 씨발 진지하게 자 여기에서부터 저기를 짚고 저기를 잡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알겠지? 막 뭐 숙소연이 아니잖아 그 두 사람이. 근데 오히려 그 두 사람이 딱 그 공중에서 약간 멍 때리는 시간이 났을 때 오히려 아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터지기 전에 네. 얘기하던 것들 네. 다시 생각나는 게 오히려 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선이라고 저 새끼 2층에 어. 매달아라 저 새끼. 얘 생각.
그리고 자연스럽게 비명을 지르겠지.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당장 다음 액션으로 들어갔을 때 죽을 수도 있잖아. 맞아. 죽기 전에 자기의 진심을 좀 다 얘기하는 맞아. 그런 나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얘기할 수밖에 솔직하게 없네. 여기서 막 그런 상황인데도 사랑의 짝대기 되게 하는 것 자체도 이 아이들이 아 정말로 어린 학생들이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잘 느끼게 해줘서 오히려 나는 그런 부분도 더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 해보자면 네. 드라마를 보면서 그 윤기남이나 반장 같은 경우에 이 네. 절반만 좀비라서 절반만 좀비. 네네. 일반 애들보다 갑자기 좀 힘이 세지는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설정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맞은 애들이 그냥 뭐 저 멀리 막 슉 날아가거나 만화처럼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걔네들이 막 힘이 엄청나게 막 세진다 막 약간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네네. 좀 의문은 들었어요. 캡틴 아메리카랑 싸우면 윤기남하고 누가 이길까 약간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던데. I can do this all day. 윤기남이 이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안 죽잖아. 그렇지. 좀 약간 그런 의문을 캡틴 가지게 됐죠. 아메리카는 죽을 것 같은데. 알지? 윤기남이 이제 캡틴 아메리카를 깨물라고 할 때 이제 방패로 이빨에 갖다 대면 이빨이 다 부러져가지고 이제 못 깨무는 거지. 아니 그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얘기도 있잖아. 아 그렇군요. 아 예. 뭐 어쨌든 참 간에 개소리다. 개 같은 소리만 하네.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어쨌든-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네네. 그 힘이 세진다는 그 설정을 보면서 네. 이게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사실 그 청산이나 이수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조금 좀 날쌔고 좀 싸움 좀 잘하는 일반 학생인데 네네. 맞아요. 뭐 이 정도까지 맞짱이 뜨는 게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 좀 들면서 네네. 아니 물론 당하긴 당하죠. 애들이 나 후반부에서는 많이 당하긴 하는데 네. 맞아. 이 힘의 위력만 놓고 본다면은 그 귀다미가 이 면상을 후려 갈겼을 때 이게 옥수수가 후두둑 떨어진다거나 한몰 한멸 한몰 한면 한몰. 얼굴뼈가 이게 함몰될 정도로 되지 않아야 되느냐. 니 놈의 그 잘생긴 얼굴 더 이상 잘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특히나 그 약간 저 청산이가 뭐 주인공이긴 하지만 네. 되게 네네. 그 말로 이렇게 애를 막 이렇게 야부리고. 요리조리 어. 잘 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옥수수를 털었으면 후두둑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애가 그 일반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튼튼하더라고. 여러 번 싸웠는데도 이게 싸우고 나서 그 상황이 종료되면 애들이 좀 약간 멀쩡한 것 같아 그냥. 더 깨끗해져.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약간 HP가 그 자동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차는지 맞아. 약간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애들이 설정상 어쨌든 한 3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 먹거든. 그렇지. 아, 그 그렇지, 3일 그렇지. 3일 지나고 나서 옥상에서 이제 비 오는 비를 좀 빗물 마시고. 처음으로 마신단 말이야. 네. 근데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애들이 막 날라다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도 그것도 좀 그런 게 3일 동안 뭐 이 교실 갔다 저 교실 갔다 그랬잖아. 진짜 교실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을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나도 뭐 좀 먹이지 아들. 아니 고등학생들 그 가방만 다 뒤져봐도 그렇지. 그 과자며 음료수면 다 그렇지. 나올 건데. 그렇지. 과자, 맞아, 음료수, 뭐 초콜릿, 육회 뭐 이런 거 다 있을 건데. 육회? 왜 홍어도 나오겠다 씨. 소주 한잔 하고 싶네. 소주 한잔 하고 싶네. 육회 땡기네 갑자기. 좀비물 보면서 육회를 딱. 왜 선짓국이라 그래. 이 새끼. 죄송합니다. 니 무슨 청취자분들 조선 한니발이가 아니 너무한 거 아이가? 육회 사시미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봐야지. 보조개 봐라 보조개. 무서워. 아니 그러니까 먹을 것도 네. 아무래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이 맞아. 좀 배가 많이 안 고픈가 봐. 아니면 무슨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좀 약간 공감하는 게 1, 2화 정도에는 그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거든. 3일만 뭐 물을 안 마시면 죽는다 뭐 그런 맞아요. 얘기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압박이 어느 순간 싹 사라져가지고 뭐 약간 그러니까 뒤에는 배고파서라도 네. 못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잘 활용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느 순간 그런 생존은 더 이상 그러니까 음식이 부족하다는 거는 더 이상 생존의 위협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초반에는 화장실도 만들고 하잖아. 그런 거 보면서 나는 화장실을 만드는 좀비물을 처음 봤어.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맞아. 그렇지. 맞아. 대부분은 그래서, 그냥 겉 밖에다 싸니까. 아니 싸는 거조차도 사실 언급이 안 나오잖아. 없지. 사실 잘 안 그렇죠. 나오잖아요. 먹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많이 나와도. 어차피 좀비가 쫓아오면 바지에 다 지리게 돼 있습니다. 뭐 화장실을 만듭니까? 아니 근데 나는 그때 되게 현실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은 거기 이제 어. 그
그 약간 뚱뚱한 애가 그랬잖아. 내가 문을 이제 창문에 매달려서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밖으로 내밀어서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 저 상황에서 굉장히- 저렇게 싸야 굉장히 되는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이라 나도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도 저 방법밖에 없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물론 그 아랫도리가 덜렁덜렁하긴 하겠지만 저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싸면은 그것도 그치. 굉장히 좋은 방법. 나도 그래, 좋은 그래 나 드라마 한 3번 정도 정주행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다. 아 저기다가 저 막 그 한정된 공간에다가 그 밀폐돼가지고 공기도 네. 안 통하고 가는데 냄새 계속 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 네, 저러지 말고 차라리 의자 하나를 가지고 창문에다가 이제 결박을 시켜가지고 밖에다가 앉으면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바깥쪽으로 내지도록 뭐 이렇게 조금 계속 술을 그 좀 생각이 써야 드는 될 거야. 맥가이버야? 계속 그래. 아니 의자를 반만 걸쳐가지고 이제 의자 이 바닥은 뜯고 이래가지고 반만 걸쳐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자꾸- 그런 생각을 나도 아이디어를 막 생각하게 돼 진짜. 자꾸 하게 되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의자가 많은데도.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그런 어떤 학교라는 환경을 굉장히 좀 잘 사용해가지고 이 몰입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죠? 그런 설정, 화장실을 만든다. 이런 설정까지는. 그죠? 좋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처음에 얘기하던 거는 이제 애들의 그 힘의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먹을 얘기, 똥으로. 먹는 얘기에서 똥 얘기까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어쨌든 그 힘의 밸런스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니 뭐 병기 얘기해서 그런데 나는 진짜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생존을 위해 가지고 여러 주변 상황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초반부 아이들 모습 굉장히 좀비물로서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막 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막 의식과 지능이 남아있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등장하면서 네. 이제 애들이 막 그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지에 대한 거를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하잖아요. 주변 환경들을 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 좀비들이 소리에 반응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내 가지고 막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 가지고 한쪽으로 유인하고 막 장소를 옮긴다든지 막 그러고 과학실에 가 가지고 이제 드론을 가져와 가지고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막 그 학교에 어느 정도 막 감염됐고 어디가 안전한 부분이 있고 뭐 청산이가 어디에 고립돼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밝히는 장면들이라든지 파악하는 장면들 그런 막 부분 그런 보면서 진짜 요즘 애들 진짜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때까지의 좀비물에서는 사실은 그런 막 장치를 막 엄청나게 맞아. 활용하거나 이런 장면은 별로 안 났거든요. 맞아. 서로 그런 뭐 그냥- 부분들은 그냥 무기 같은 걸로 서로 이권 맞아. 싸움이나 하고 뭐 그랬었지. 좀비 맞아, 머가리나 맞아. 깨고 뭐 그런 생각만 했었지. 이거를 뭐 어디 탈출하고 뭐 물론 탈출하고 이런 장면들은 많이 나왔어요. 딴 컨텐츠에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것들 학생들만이 또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그런 맞아. 여러 가지 장비들을 활용해서 그 하는 부분들은 재밌더라고요. 막 나는 그런 거 있잖아. 아니 나 그 생각했던 게 그 드론 날리는 거 보면서 생각했던 게 와 이 요즘 시대는 이제 드론이 그렇게까지 막 드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죠.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같았으면은 이렇게 연 같은 거에 이런 메시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날리고 아니야. 왜 그런 연날리는 부시대만 소리하고 뭐- 앉았네. 아니 소리는 어떻게 낼 건데 연으로 하는데. 그 메시지를 그것도 어차피 메시지에 달아서 날리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연에다가 메시지 써가지고 나 진짜 뻘 생각 많이 나더라 이게 들어보면서 진짜. 아니요. 그건 너무 과학적이잖아.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그거 종이 비행기? 실전화. 아 실전화. 실전에 미친놈아. 실을 10m씩 따라가지고 밖에 던지는 거야. 그러면 통화가 된다고. 좀비랑 통화하려고? 아니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좀비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어떤 신선한 설정들이 많이 없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쵸.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학교라는 배경 자체를 잘 활용했다는 거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 좀 들었고 막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 양궁부 장아리라는 역할이 나오잖아요. 네. 자기 동생을 그렇죠. 찾아가지고 찾는 활을 이용해가지고 좀비를 막 물리치는 액션이라든지 뭐 활을 이용한 액션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뭐 워킹 데드에서도 좀 나왔었고 그렇죠. 그죠? 몇 그렇죠, 번 나왔던 건데 일본 좀비물에서도 뭐 몇 번 나왔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액션 자체도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가 또 올림픽에서 또 양궁이 또 먹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좀 이게 말이 되는 게 우리나라 그 양궁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국대급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 쏜다. 예선전 떨어져도 이 정도다.
학생인데도 이 정도로 쏠 수 있다는 게 약간 믿음이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되게 머리 좋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런 아니, 부분들 난 좀 재밌지 네. 않았나? 양궁 같은 부분에는 이게 좀비물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간인이 거의 상대가 안 되니까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외국 컨텐츠들 보면 대부분 거긴 총이 많으니까 총으로 제압을 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현실적이었었어요. 학교에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무기라고 하면 아마 활 정도일 거니까. 맞아. 양궁무가 그럴 있다면은. 것 같아. 네, 그런 것 때문에 그 활을 보충한다고 다시 그 양궁 연수실로 간다든지 네, 그런 건 참 재밌었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 시합용 활을 제가 뭐 안 봐서 모르겠지만 화살촉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끝이 그렇게 날카로울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좀비 몸은 잘 뚫더라고요. 네, 활이 예. 저거 있어요. 그거 저 레저로 가가지고 활 쏠 수 있는 곳 있잖아. 아 그거 못 해봤어요. 네. 활 카페. 가서 쏴보면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 전문적으로 안 하신 분들도 활 땡겨가 쏘잖아. 네. 꽂히는 그 힘이 엄청납니다. 아, 그래요? 활이. 어. 굉장히 엄청나고 나는 그래가지고 활 쏴본 적이 있거든요. 몇 번 가서 활 쏴봤어 친구들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게 앞이 뾰족하지 않더라도 찍히면은 죽어요. 죽습니다. 실제로. 아, 그래요? 사람 머가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락터님 도라에몽 솜주먹 정도는 뚫겠네. 그러면. 딱 막지. 딱. 손이 막을 남아나지 수 않지. 아니야, 막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는 확실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 아, 그렇구나. 네네. 지금 생각하니까는 약간 활만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활부 말고 복싱부인 거 있어서 복싱으로 붙었어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좀비랑. 복싱은 좀 비효율적이죠. 이제 활에 비해. 그렇긴 하지. 예, 뭐 여튼 그랬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굉장히 현실적인 것도 재밌었고, 네. 재미있었고, 역시나 뭐 드라마 전체적으로 그 좀비물이다 보니까, 네. 좀비 때 액션이나 연기 이런 것들 확실히 많이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좀비 때 연기는 역시 K 좀비가 최고시다. 그런 생각을 확실히 했고요.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막 난장판이 된 복도와 교무실 등을 서성이는 막 좀비들이라든가, 교실 창밖에서 막 교실로 몰려드는 좀비 때 연기 막 이런 것들 진짜 전체적으로 확실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후반부에 뭐 아까도 드론 얘기를 좀 했지만 그 군에서 이제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폭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비들을 유인하는 작전이 나오잖아.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 아이디어 자체는 좀 신선했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전반적으로 좀비 연기뿐만 아니라 그 배우들 액션도 굉장히 좋더라고. 네. 그러니까 배우들이 좀비를 상대하는 액션들. 그러니까 뭐 앞에서 우리가 밥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날렵하게 움직일 수가 있냐, 홀홀 날아다닐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네. 상대하는 배우들 액션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막 벽을 타면서 막, 가격을 한다던가, 막 이리저리 피하는 연기들, 막 이런 것들, 뭐 수역이라든가 청산이 액션 굉장히 좋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배우하고 감독님 인터뷰를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초반에는 청산이 같은 경우에 대역을 많이 썼대요. 액션 대역을. 근데 점차 회차가 거듭될수록 후반부 가가지고는 거의 액션 대역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 많이 다 소화를 했다 그러더라고. 후반에는 좀 많이 두드려 맞았잖아. 아니 그러면은 후반부에서 그럼 스턴트맨이 직업을 잃었네요. 약간 진짜 그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액션을 훌륭하게 소화했다. 근데 그게 진짜 드라마 보면서 느껴졌어요. 근데 좀 좀비 전투력이 약간 들쑥날쑥하다는 생각을 한 게 좀 그런 거 있잖아. 유리문을 통과 못하는 건 그래 내가 그렇다 칠 수 있어. 유리문은 뭐를 막혔으니까. 근데 거기 이제 한번 그 장면에 천을 이렇게 쳐가지고 좀비를 비닐천으로 옥상에서. 파란색 천. 네. 옥상에서. 이거는 좀 씨발 이거는 좀 너무 편의적으로 간 거 아닌가. 너무 그게 진행을 위해서 너무 이제 천으로 막는다고? 야 이거 좀비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천은 아니고 약간 천막천 같은. 근데 아니, 몸무게로 천도 밀어도- 천이고. 천도 천이고 계단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계단 올라오는 거는 좀비가 어렵다고 보거든. 사실. 그러니까 올라올 그치. 수도 있지. 근데 그 계단이 똑바로 잘 돼 있으면,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근데 막 좀비처럼 급하게, 움직이면 좀비처럼 움직이는데 막 그 계단을 막 올라오다가 넘어질 수가 있잖아. 그 상황에서 천까지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은 막 앞에 좀비가 넘어지면은 또 뒤에 막 그쵸, 따라서 쌓이고 막 막. 줄줄이 넘어지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근데 어쨌든. 저는 그 계단 올라오는 씬이 거의 좀 되게 불편한 게 사실 학생은 중앙 계단을 이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또 시작이야, 또 시작.
못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무조건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좀비들이 그죠? 막 서로 빨리 올라가겠다고 막 그거 막 몰려 올라오는 모습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야, 네. 그렇군요. 있을 수 없는 장면이. 아니 나 전투력이 그렇다. 네네. 그 어떨 때는 보면은 애들이 막 때로 말려들어도 슬쩍 밀면 좀비들 으악 막 이렇게 막 너가 떨어지고 그러고 맞아. 어떨 때는 아무리 쳐도 안 밀려나고 이게 너무 맞아. 전투력이 좀 상황에 따라서 누가 꼭 죽어야 맞아. 누가 한 명 물려야 될 때는 존나 세졌다가 다 뒤에 무사히 도망가야 되는 데는 또 존나 약해졌다가 그런 게 조금 보이더라. 근데 그게 뭐 이게 뭐 만약에 이제 편을 들자면은 네. 그러니까 좋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사람도 그 살아 있을 때 각각 이제 힘의 차이가 있듯이 좀비가 신체 됐을 능력 때도 차이가 있듯이. 신체적인 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너무 관대하다. 아 너무 간다니까? 너무 관대. 아 근데 나도 약간 그런 거는 좀 이해 안 가더라. 그러니까 네. 문고리에 내 같으면 그러니까 보통은 그 경첩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네. 뭐 숟가락이나 뭐 이렇게 뭐 끼워서 이렇게 그렇죠. 막아놓을 텐데 네. 얘네들이 그냥 그거만 닫아놓고 이렇게 문을 손으로 다 잡고 있더라고 다들. 맞아. 그렇죠. 요즘 혹시 뭐 문을 못 잠그게 하나?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막 그 그거는 시건 장치를 다 없애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닐 것 그렇지. 같아. 빠르게 그 드릴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씨. 자동 삐삐삐 누르는 거 그거를 딱 하면 열고 닫을 때 딱 닫자마자 띠리릭 하고 닥치면 얼마 좋아. 잘한다. 아, 그런 교실 문에다가 씨, 그걸 다르라고? 아니 그거 열쇠제이 불러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하나씩 달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문을 그러니까 그 신PD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유리문이라도 이게 뭐 그냥 막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좀비도 있고 진짜 어쩔 그거 때는. 손으로 잡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못 들고 못 오는 열어. 그런 좀비들도 많다 보니까 네. 아 근데 그게 좀 저도 좀 그 좀비들 간의 그 차이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맞- 근데 좀 천막 같은 경우에 약간 시야를 가리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애들이 맞아. 숨어 있을 때 그 커튼도 막 치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 근데 그게 또 안 보이고 안 들리면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도 맞아. 천은 좀 그랬다. 아, 나는 그때 그 천 막 이렇게 옥상에서 널어뜨렸을 때 네. 그 이제 귀남이가 이제 각성해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왠지 모르겠는데 한 손에 좀비를 들고 이렇게 나오잖아. 아, 그 천 속에서. 그렇죠, 그렇죠. 뭐야 아빠 퇴근하고 통닭 싸우는 거야? 저거 왜 들고 아이 말이 심하네. 아이, 아니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거 왜 손에 들고 들어오는 거야? 아니, 그거 혹시 뭔데, 이제 뭐 투척 공격을 막으려고 이제 방패 대용이겠죠. 그런 그럴 건가? 수도 있지. 뭐, 굳이 이해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캡틴 아메리카 그 방패 드는 것처럼. 그렇구나. 고기 그렇게 방패. 들고 왔다. 그래서 이브라늄 방패였다. 어. 좀비 방패였다. 용기남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네네. 용기남을 보면서 나는 이제 네. 그런 거 있잖아. 그 차세대 터미네이터의 그런 걸 느낀 게 뭐냐면 이 정도 즐기면 T1000 능가하는 정도가 아닌가 사실. 그 정도 살아나면은 이거는 왜냐면 이 새끼는 맨날 떨어져요 보면은 이것도 뭐 하나의 맞아. 음료일 수도 있는데 맨날 맨날 옥상에서 맨날 한 3층 높이에서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올라오잖아. 그 아니, 사실 아니, 그거야, 그쯤 되면은 나도 짜증 나서 진짜 죽이러 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 나도. 아니 추락 아티스트야. 나 진짜 속 시원해가지고 이거 이제 뭐 귀남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 귀남이가 딱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게임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이 부란을 딱 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 귀남이 제가 봤을 때 바이오하자드 2에 나왔던 타일런트 역이에요. 타일런트 맞아. 그거랑 비싸. 덩치 빼고는 그치. 비싸지. 맞아요. 타일런트가 쿨타임 차면 나와가지고 스토리하고 관계없이 장소에서 장소 이동할 때만 나오거든. 그럴 때 나와서 해치우면은 또 해치워져요. 네. 해치워지는데 또 시간 되면 또 나와. 스토리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네. 가는 데마다 장소마다 다 따라다니네. 어떻게 보면. 네. 그쵸. 기남이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긴장감이 없을 때 긴장감을 주려고 이제 애들을 따라다니는데, 처음에는 좀 일진 따까리고 좀 하는 짓이 이어가지고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계속 떨어져서 죽으니까는, 그때부터는 좀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맞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들었나요? 정이 안타깝기도 들어가지고. 하고 그 등에 써진 한마음 그게 좀 자기는
자기는 한 마음으로 같이 있고 싶은데 애들이 자꾸 자기만 떨어뜨리니까 위에서. 개인적으로 개인차는 있겠지만은 드라마 내에 고어한 표현들이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거 보기 싫은 사람들이 뭐 여러 장면에서 있었을 건데 저는 귀남이 떨어질 때 그렇게 보기가 싫더라고. 눈이 찔끔감하시는 게. 아이고 우리 귀남이가 또. 근데 드라마가 그게 있어. 네. 전반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한 만큼 돌려받는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렇죠. 처음에 보면은 그 왕따 시켰던 아이를 자기가 옥상에서 떨어뜨렸잖아. 맞아 밀어서. 그러다 보니까 기남이가 드라마 내내 계속 떨어지는 형벌을 받는 거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무간지옥 같은 느낌인 거야 이게. 그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았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짜냈는데 또 반대로 짜는 거 이제 또 두 번째 부활해가지고 이제 그 약간 바람 캐릭터였던 나연이를 잡아먹고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건 또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지 아이고 우리 기남아 왜 이렇게 열심히 사니 이런. 이게 왜냐면 왠지 알아. 전마가 지금 기남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잖아. 왜냐면 이제 금방 칼만 들었어도 혀로 핥았거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야. 난다 그래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야 김석불님이.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내가 그 얘기했을 때 기남이가 칼을 들었잖아. 급식실에서 나오는 그렇죠. 야 아무리 일진이라도 그때부터는 무슨 이게 기남의 칼날이라고 칼을 너무 잘 쓰는 거야. 그렇죠. 칼을 갑자기 겁나 잘 써. 막 좀비의 호흡 교장 가르기 막 이런 거 막. 아니 아무리 일진이라도 칼까지 잘 써야 돼. 이거는 조금 좀 그랬습니다 저는. 기남이 좋아하긴 처음 했었는데. 휘두르는 거 학생 치고는 너무 잘 휘두르긴 하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기남이가 이제 폭격당해서 갔을 때 마음이 놓이더라고. 이제는 진짜 좀 나쁜 짓 많이 해서 천국은 못 가겠지만 제발 좀 깨끗하게 좀 리타이어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남이가 추락하고 추락하는 나선에서 내려간다. 이제는 진짜 죽어서 편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기남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어. 아니 근데 그래도 연기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 원작에서 기남이 캐릭터보다 훨씬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죠? 배우가 연기를 확실히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느낌이었어. 그 전에는 막 그 일진 따까리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세상이 막 멸망하면서 막 좀비들이 막 나타난 세상이 되면서 약간 이제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막 바뀐 세상에서 기세등등하는 약간 그런 악당 같은 느낌이 굉장히 잘 살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극중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죠. 부활하고 나서 좀비들이 더 이상 자기를 안 물고 옆에 천국이네 그러면서. 맞아. 자기한테 이 세상이 진짜 괜찮은 세상이지. 맞아요. 나쁜 짓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죽어도 또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맨날 날아다니고 그죠? 그리고 그 같은 절비라도 그 반장보다는 좀 뭔가 약한 이미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반장이 한번 뭐 손 꺾어서 막 집어 던진 적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마지막에 보면 반장이 되게 멋있게 이렇게 막 옥상에서 막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분명히 생각해보면 아까 그 기수풀 얘기한 것처럼 그 귀남이는 그 파이프통 타고 막 위로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모양 빠지게 막 그렇게 올라갔는데 걔는 그냥 목상에서 휘릭 막 뛰어내리고 옥상에서 그냥 뛰어내렸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능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해줬지만 이 능력이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좀비 능력을 더 잘 활용하게 되는 약간 그런 어떤 그런 묘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 좀 약간 다르게 느낀 게 부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뭔가 바이러스하고 부딪히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클리셰들이 많은데 람라는 담배를 폈기 때문에 흡연 부작용으로 굉장히 강력해진 거고 폐활량이 그렇지. 기남이는 그렇게 보였지만 담배 피지 않는 순수한 일진이었어. 나는 네가 노담 좀비였으면 좋겠어. 노담. 아니면 그 바이러스 그 연구진들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계속 진화한다 자기가 알아서.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남라가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시간이 갈수록 남라도 더 강해지고. 진화해서 세 번째 남라가 된 게 아닌가. 결국 진화를 맞아요. 겪고. 뉴 타입이 된 거네 결국은. 뉴 타입이 된 거지. 사실 그렇게 뛰어내렸는데 밑에 보고 그 온조가 죽었어. 뛰어내리자마자 다리가 으드득. 유다이.
남나 죽었어 애들 어떡해. 애들이 그래서 마지막 장면 놀란 거야. 그렇지. 벙져가지고 아니 조이현 배우가 역시 막 3 때부터 참 곱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 이런 좀비물에서 그 감염됐는데 정신이 남아있는 이런 캐릭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캐릭터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일반 학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포에 휩싸인 캐릭터도 아니고 그냥 아예 좀비가 된 것도 아니고 좀비는 됐는데 정신 남아있는 거잖아. 애매한 캐릭터인데 어떻게 보면 설정 자체에 여러 어떤 뭐 아쉬움을 떠나가지고 배우 연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조이현 배우가.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너 봉담 씨 스타일이었군요. 아니 뭐 제 스타일이라고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아니 전체적으로 주연 배우들 굉장히 다 잘생기고 너무 이쁘더라고 전부 다. 그죠? 그 막 이수혁 역할의 그 로몬 배우도 그 아재인 같은 남자가 봐도 진짜 너무 잘생겼어. 걔는 너무 깎은 것처럼 잘생겨가지고 원래 이름이 로몬인데 그러니까 그거래요. 로몬이라며. 박솔로몬이래. 그래요? 원래 이름이 그래가지고 로몬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 근데 키도 너무 크고 183이고 얼굴도 약간 까무잡잡한 건강미 있으면서도 되게 잘생긴 게 약간 지금 이제는 연예계를 떠나셔가지고 주먹의 길을 걷고 있는 그 WS501의 김현중 씨 같은 그래요? 나는 닮았더라고. 그렇군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짜 잘생긴 약간 일본 일진 같은 그런 느낌. 맞아. 아니 나는 젊었을 때 오지오 씨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정확하게 맞지? 말하면은 그거 같겠다. 슬램덩크 저기 뭐지? 정대만. 정대만 말고 저기 누구냐 그게? 양호열. 아니 누구? 이정훈. 이정훈. 맞을걸? 이정훈. 맞아. 맞죠. 예.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이정훈 맞는지 검색해 보겠습니다. 말씀 나누십시오. 이정환. 이정환. 맞아. 약간 좀 선 굵게 생긴 느낌으로. 그렇죠. 맞아요. 잘생긴. 이정훈은 누구야? 그러니까. 이정훈은 내 어렸을 때 친구. 가도 농구 잘했거든, 가도. 이정환이라 했으면 바로 알아들었지. 맞아. 진짜 잘생겼더라고. 그래, 로몬도 굉장히 잘생겼고, 거기 그 청산이 역할했던 그 배우도 굉장히 잘생겼고, 이청산 배우도, 이청산 역할했던 배우도 굉장히 잘생겼고, 전반적으로 남원저 역의 박지우 배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첫사랑의 탄생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나 굉장히. 미친놈 싸우고 있네, 씨. 그래요. 나는 내하고 조금 생각 비슷할 줄 알았는데, 우리 닥터장님. 실망이네요. 아니, 왜냐하면 그 다른 남자 좋아하잖아요. 걔는. 그렇군요. 왜 네가 질투하는데? 아니, 약간 그런 느낌 안 났어요? 그, 이미연 배우 그 데뷔 시절 보는 느낌 살짝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닮기도 했더라고. 약간 그러니까 좀 뭐랄까 올망졸망해서 뭔가 좀 귀여운 느낌도 있으면서도 그냥 괜찮았어요 저도. 굉장히 청순한 느낌 들면서 그 대만이나 일본 학원 로맨스 여주인공 같은 그 첫사랑 느낌. 그런 느낌 좀 들고. 겁나들 좋아하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주연 배우들이 남자 배우도 그렇고 여자 배우들도 그렇고 굉장히 캐스팅 좋았습니다. 연기도 좋았고 이미지도 굉장히 이쁘고 잘생기고. 근데 온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랬던 게 뭐냐면은 내 기준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샹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캐릭터적으로 보면은 왜냐면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막 이제 이삭이가 떨어질 때 막 손잡고 막 안 놔주고 아빠 이제 또 저기 이제 아빠가 굳이 같이 도망갔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저러고 있나 싶을 때도 이제 아빠 막 주변에서 좀비 오는데 아빠 막 이러면서 애들이 억지로 끌고 갔잖아. 마지막에 청산이 죽으러 갈 때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보내주더라고 굉장히. 이게 이제 지가 안 좋아한다고 그냥 대충 보내더라고. 이건 좀 안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플러스 여자애들 제일 싫어하는 거 고백해서 혼내주는 거. 남들 보는 앞에서 고백 당해가지고 고백해서 혼내주는 거. 복수다. 야 근데 그래도 온조가 나 다시 가볼래 해서 온조가 다시 가자고 하는 야 거잖아. 그거 살아있으면 죽은 곤란하거든. 확인하러 가는 그렇지. 진짜 소시오패스네 이거. 살아있으면 어떡하지? 무조건 죽었어요. 제발 그만. 살아나서 두 번째 고백할까봐. 왜냐면 키스까지 했으니까 곤란하거든. 이거 살아 돌아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곤란할 것까지야 있나. 오늘 참 다들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온조는 내 기준 좀 그랬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청산이는 나는 안 죽을 줄 알았거든 끝까지. 왜냐면 너무 남주인공이었잖아. 그렇게 나는 뭐 원작에서도 죽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그렇게 가는 그래도 어떻게든 살지 않을까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물려서 얘도 좀 절비가 되는 거 아닐까 계속 그랬는데 결국 미사일 맞고 결국 가시는 걸 보면서 이거 나름 반전은 반전이구나 이게 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아. 그런 것도 좀 안타까웠어요. 아니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게 있죠. 그게 보면은 이 바이러스는 공포심에 지배당하면은 이제 발동하는 그런 트리거 같은 게 있는데 그렇죠. 절비 애들이 보면은 물려서 죽을 때도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그 뭐랄까 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는 다른 강력한 무슨 이유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동기부여 동기부여 같은 것들. 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물렸을 때도 좀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청산이 같은 경우에는 온조가 좋아하는 마음을 이제 내비쳤기 때문에 섹스를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거든. 잭스. 자기는 죽음의 공포보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랑했던 감정이 훨씬 강해서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사망 처리돼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혹시나 시즌 2가 만들어진다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약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그냥 어거지로 살려내려면 살려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 CPD가 얘기하던 거 죽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다. 뭐 이런 거. 맞아. 죽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뭐 밑으로 떨어진 애들 중에 시체가 나오지 않으면 웬만하면 살아있거든 그거. 그렇게 치면 둘 다 죽지 않았을 수도 있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청산이도 그렇죠. 좀 물렸으니까. 물렸으니까 걔한테 절비한테 물렸으니까 어쨌든 간에 걔도 완전한 좀비가 아니라 세미절비. 완전한 좀비가 아니라 절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둘 다 안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 그럴 수도 있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연진들 연기는 굉장히 좋았고 캐스팅도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그 청산이 그룹 이외의 인물들의 이야기나 어떤 뭐 전체 스토리에 개입되는 분량, 밸런스, 임팩트 이런 것들이 분배가 조금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저도 좀 그런 거 들었어요. 이게 청산이 엄마는 힘들게 학교까지 와가지고 그냥 바로 경수한테 물려. 아까 말한 바람 중에 1번입니다. 청산이가 그거 왜 애한테 그 좀비가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왜 그거 가서 말 거냐고 진짜로. 그러니까 경수야 그건 진짜 좀 이해 안 되더라. 청산이 친구 누구 아니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좀비를 다 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학교까지 이렇게 왔는데 당연히 좀비 퍼져 있는 거 아는데 아무리 그 경수 얼굴을 하고 있어도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이거잖아. 드라마 후반부에 가가지고 이제 애들이 다 같이 탈출하는 장면에서 청산이 앞에 한번 좀비 돼가지고 나타나려고 지금 그 빌드업을 깐 거잖아. 너무 예정된 장면. 너무나 예정된 장면이었지. 주인공 멘탈 흔들라고. 그런 것도 그랬고 그 과학 선생님 처음에 잡아 넣었던 형사하고 그 유튜버 있죠. 그 귤 까는 소리. 나는 그 두 캐릭터하고 그 두 캐릭터 나왔던 이야기들 통째로 없어도 큰 이 드라마 흐름에 지장이 없어 보일 정도로 전혀 상관없죠 진짜. 조금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분량이었고 불필요한 개그 요소들이 너무 난무했다. 그 캐릭터들이 나오는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임신한 여고생 있잖아. 애 낳은 애. 걔도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맞아. 나도 조금 그런 부분. 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개그 요소들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불필요한 개그 요소였다. 이런 생각은 난 잘 안 하거든. 근데 특히나 이 드라마에서 좀 형사 그 나오는 배우분이 평소에 좀 진지한 역할 하거나 막 이런 배우분인데 나와가지고 너무 개그 연기를 하는데 조금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 그렇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조금 전체 이야기하고 조금 막아 뜨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어요. 많이 어울리지 않긴 했지만 저는 근데 뭐 방송을 하는 사람이던가 교육가는 소리 그거랑 뭐 임신한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좀 다 넣어가지고 다 짬뽕 시키려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현 시대에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많이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넣긴 넣었는데 좀
아쉽게 됐다. 그 표현하는 그 내용이나 분량 자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인물들, 그 캐릭터들, 형사나 유튜버 이런 애들 이야기 다 없애고 차라리 그 노트북 관련된 역할을 다른 인물한테 나눠줘 주거나 아니면 그 인터넷 방송하는 그 캐릭터도 학생들 중에 있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학생들 중에 페북 스타라든가 유튜브 스타 있을 수가 있잖아. 스트리머 그런 거를 나눠줬어도 큰 뭐 지장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나연이도 좀 아쉬웠던 게 이 초반부 임팩트에 비해서 후반부의 전체 이야기 전개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기남이한테 너무 맥없이 물려가지고 죽는 게 조금 난 별로더라고. 마지막 그 퇴장이 좀 별로였어요. 충격적이지도 않고 굳이 이때까지 그럼 왜 살았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맞아. 좀 그렇긴 했어. 차라리 좀 뻔하더라도 아이들이 탈출하는데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희생을 하면서 결정적인 어떤 좀 역할을 한다든지 그치. 뻔하더라도 난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역할이 들었고. 있었어요. 그냥 그게 아니면은 반대로 나쁜 애라서 그냥 나쁘게 그냥 별 그 의미 없이 죽게 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마지막까지도 애들을 나쁘든가. 방해하면서 자기 살 길만 찾다가 오히려 통쾌하게 죽든가. 아까 우리 닥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좀 통쾌하게 최후를 맞이한다든가 뭐 그런 게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저도 들었는데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나는 그 왕따 여자 학생 있잖아. 옥상에 그 고립돼 있던 왕따 여자애 핸드폰 깨부시던. 닌지. 걔가 이제 절비로 재탄생하는 과정은 나는 좀 좋았어요. 오히려. 맞아요. 나는 약간 그 DC에서 할리퀸이 탄생하는 과정처럼 좀 느껴지기도 해가지고 나 좀 좋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평소에 그 실제 자기 인생에서는 막 소외당하고 막 폭력을 당하고 막 이랬던 캐릭터였는데 그 좀비가 나타난 세상을 만나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자기 보면 세상이 된 거지. 자기 세상이 된 거잖아. 활개치고 막 다니고. 그냥 걔가 했던 행동이 나쁘냐 착하냐를 떠나가지고 막 그렇게 막 당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막 그런 세상에 와서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카타르시스를 좀 주지 않았나. 오히려 아까 우리 닥터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 대한민국의 어떤 잘못된 사회 현상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일침을 날리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느껴져가지고 막 왕따들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한국 교육 현실을 꼬집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드라마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도 좋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힘의 강약과 별개로 생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 막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인간보다 강해서 바이러스가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살아남고자 하는 그 강한 생존 의지 때문에 인간을 막 지배해가지고 좀비로 만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걔들도 인간 세상에서는 굉장히 약한 존재였지만 그렇다 힘이 약한 존재라고 해서 그 생존 의지가 약한 건 아니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잘 느껴져가지고 그 캐릭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장은 같은 절비인데 반장은 엄마한테 혼날까봐 살아남았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 절비가 된 게 3명인데 3명 중에 사실 나머지 뭐 귀남이나 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기가 그 귀남이 같은 경우에는 청산이에 대한 좀 원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반장은 진짜 그것도 사실 약했고 반장은 특히 더더욱 동기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자기 지금까지 인생에서 엄마한테 막 이런 통제당하고 살아서 나는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맞아, 동기가 맞아. 사실 약하고 그 민지 같은 경우에는 9시 되면 내 그 알몸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가니까 그거는 진짜 직관적으로 저건 나 같아도 그렇지.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게 막 폰을 때려 부수잖아. 이게 사실 폰 때려 부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 서버에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그 약간 이성을 잃은 것까지 해서 오히려 그 캐릭터가 가장 좋았어. 설득력 있고 제일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맞아요.